만 2년하고도 열흘 전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해역이 보이는 산중턱 전망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용 전술용 칼에 찔려 목숨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자입니다. 이것은 테러의 순간인데 너무도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뛰어 올라서 저렇게 찌르는 저 장면, 저것이 테러 아닙니까? 저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짓 아닙니까? 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024년 1월 2일, 잊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 현장에서 당했던 피습 사건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일에 또 놀라운 사실들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박선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소상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하신 영상이 기존 수사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검증된 적이 없는 이른바 완전한 미공개 영상이라고 하셨어요. 이 영상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 장면이나 또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 당시 대표님 테러 공격을 당했을 때 영상은 뭐냐면 대표님이 쓰러져 누워있는 장면. 그 정도죠. 네, 그 정도만 이게 나왔고, 그걸 두고 뭐 안철수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찔렸냐, 긁혔다, 자작극이다,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경정맥이 6.5mm 이상 끊겼는데 보통 한 1cm 되거든요. 10mm에서 6.5mm가 끊겼다는 건 거의 다 끊긴 거나 마찬가지에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헬기를 태워서 가서 갑질이니 부산을 외면했는지 별말을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당했던 테러의 순간에 대한 영상을 제가 확보를 했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순간이.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해서 저도 봤는데. 네, 아이고. 그래서 근데 공개를 안 하면은 대통령께서 이 당했던 그 순간을 아무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권하게 됐으니까 재조사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의 영상을 대통령님께 여쭈어볼 수도 없고 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대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지난 일로 여기고 그냥 대충 또 그 가해자는 테러범은 또 지금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냥 지난 일로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계좌 추적부터 그다음에 통신 기록, 모든 걸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후 관계도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국내 연계망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살짝 긁힌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12시 직전부터 얼마나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네. 급속하게 판을 바꾸는 움직임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튜버들 사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 사실 방송사 전체가 다 그랬고요. 예. 그것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순간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관리하는 구구 유튜버들의 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동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히 재수사가 돼서 네. 테러 방지법에 따른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네. 테러 방지법으로 다시 김진성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해자 김진성. 예. 네, 가해자 김진성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출발이 이 영상 대통령께서 피습당한 그 영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끔찍하긴 하지만 다들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악랄하게 예. 뚫고 들어와서 다시 팔을 돌리다시피 해서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목을 겨냥해서 뛰어들었는가. 네. 기자는 이 정도 하려면 그 연습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이상 훈련된 프로의 솜씨라고 평가하셨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6개월이냐. 23년 8.15 연설에서 네. 윤석열이가 모든 그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설 이후에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당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자신의 입장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8페이지짜리 입장문. 그것도 공개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8.15부터만 따져도 네? 사건 날 때까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고 훈련을 받은 거고 전문가의 조력이나 최소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암살하는 장면들을 모아서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건이 그해 12월 내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해 12월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이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23년 8.15 때 윤석열이가 네.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하면서 국정 기조가 이미 그 전부터 독재적이고 포갑적이지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국회에 그렇습니다. 나와서 장관들이 말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네, 그야말로 적을 대하는 듯한 대정부 질의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뭐 이런 것 할 때부터 야당 민주당은 그야말로 때려잡아야 될 세력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를 1월 2일 날 죽이려고 했고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하고 딱 한 번 대화하고 그다음부터 완전히 쿠데타 내란 준비로 들어섰거든요.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요. 근데 당시 그 사건 이후로 뭐 이런저런 수사가 이어지긴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참 석연치 않습니다. 너무 아니 수사 이게 결과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발표한 적도 없었어요.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이 아주 짧게 예.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개인의 일탈이로 아니, 그러니까 규정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그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테러예요. 그럼요. 그 대한민국의 민주적 선거 시스템과 네. 국헌 질서가 유지될 수 없도록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지한 순간 테러 방지법에서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수사는커녕 아니 이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반 살인범의 이름을 안 밝혀요? 네.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테러가 막 터지면 원래는 공개 수사를 해야 돼요. 공개. 그렇죠. 예. 그래서 수배도 때리고요. 전국적으로 사진도 다 돌리고 이 사람하고 만난 사람 아는 사람 다 신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왜곡하고 축소한 수사.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재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묻어버리기 식으로 조용히 숨기자, 네. 뒤덮자, 은닉하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 너무 신속하게 지금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게다가 또 지금 현장 혈흔을 40분 만에 물청소로 세척해 버렸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경찰이 나서서 현장의 증거를 은닉한 것 예.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현장에서 물청소를 주도적으로 했던 두 사람에 네. 대해서 네,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밝혀라. 네, 그래서 저에게 그 신원을 밝힌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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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 경찰의 이런 정보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심의하고 네, 활동도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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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나온 이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의 신원을 밝혀라. 그래가지고 그 신원을 밝혀왔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범죄 현장을 훼손하고 은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제가 잡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1월 2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차례 국가정보원에서 9명의 여러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강서경찰서, 부산 강북경찰서에 보내거든요. 네, 이거를 막아요. 막아요. 네. 그 범인한 접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도 허허. 이게 형사과장하고 그 당시 옥영미 강서경찰서장이 네. 불허를 해요. 아니 테러방지법으로 조사를 나간 국가정보원 직원 9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강서경찰서장 위에는 부산경찰청장이 있고 부산경찰청장 위에는 당연히 윤희건 경찰청장 네. 그리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이상민의 지휘를 받고 그렇지. 이상민이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과 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순식간에 현장을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지시해서 그따위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테러를 당했고 청와대, 경찰청, 그 중간에 행안부 네. 이들이 사건에 전혀 뭐 관여되지 않았다면은 당황해서 혹은 그 사건의 어떤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네. 현장 보존한다든지 그리고 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후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의 행보가 더 웃겨요. 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그 사건의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네, 훼손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우산으로 다 덮어요. 네, 우산으로 다 덮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취재진이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 왔었던 우리 지지자들이 다 사라지니까 예, 그것을 그 현장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훼손시켜버리고. 그런데 이제 경찰청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답이 오냐면은 취재진도 많고 복잡해서 이것을 다 없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 확보한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대에는 이미 취재진도 다 없고 민간인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그 일개 경찰서 수준에도 감식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네. 맨날 이야기하는 포렌식 하는데 감식반이 있어요. 네, 거기서 와서 다 감식을 하고 그 일대에 또 다른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 가해자가 뭘 했는지,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봐야 되고 그 현장 찍었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의 신원은 뭐고 이 사람은 그때 경찰이었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였냐 아니면은 보도진이었냐 아니면은 김진성이랑 같이 왔던 제3의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캡처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전국에
공개 지명 수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을 안 하고 다 현장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죠. 네, 더 웃긴 거는 그 직후에 그 사건 당일날 서영교 의원이 우철문이한테 부산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 사건 현장을 이렇게 없애버리냐고 했더니 매뉴얼에 따라 없애버렸다. 매뉴얼에 그런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매뉴얼 내놓으라고 그랬지. 무슨 거짓말로 하면서 자신들이 급급해서 대표 피습 사건이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싹 없애버리고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마치 뭐 갑질하고 경찰청 소방헬기죠. 소방헬기를 탔다 안 탔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가 벌어진 그 지역에서 벗어나야 대표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부산 때 의대를 그 폄하한 거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찌른 자가 그 근처에 누구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제2, 제3의 범행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해요. 경찰이 그렇게 현장에 많았는데 김진성이가 뚫고 들어와서 대표를 공격한 영상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배회하는 또 다른 제2, 제3의 김진성이 부산에 어디 대표가 있으면 거기 가서 병원 뚫고 와서 추가로 공격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 영화 같은 거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네. 네? 겨우 목숨 구해가지고 병원에 다가 이제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 앞에 경찰관 세우고 해도 그걸 뚫고 들어와서 다시 살해를 하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환자의 상태 그때는 이재명 대표님이죠. 상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는 점과 네. 도저히 안전한 곳으로 대표를 일단은 후송시켜야 되겠다는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방헬기를 이야기한 건데 그거 가지고 김문수는 뭐 별거 할 때 다 소방헬기 탔더만. 아니 정말 이게 그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짜고 친 듯한 그런 대응들이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 나면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 이건에서만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의원님, 뭐 제가 개인적인 의문이긴 한데 윤석열이가 이제 그 체포가 되고 관저에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로 이송될 때 그로부터 이제 어제가 1년 되는 날이고 오늘 그와 관련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 그때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고 김건희가 그 총을 두고 뭐하냐 경호처 너희들 그 총으로 이재명을 쏘고 싶고 나도 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계엄의 그 주요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해서 이재명 제거예요.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생물학적인 네. 제거. 이거 보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누군가의 어떤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김진성이는 그냥 하청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관점에서 이 수사를 다시 하면은요. 그동안 그 덮여졌고 안 보였던 것들이 새로 보이게 돼요. 제가 왜 계속 테러 방지법을 이야기를 하냐면 테러 방지법의 관점에서 테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사전 움직임부터 사후의 여러 가지 행각 하다못해 변호사 쓴 것까지 싹 조사를 하면은 이게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였던 게. 그동안은 전혀 수사다운 수사를 그냥 한 적이 없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범인 잡았고 뭐 이 사람이 공격했으니까 그냥 살인 미수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증거도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 대표 그 와이셔츠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버리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그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매뉴얼입니까? 우철민이가 말하는 사건 처리하는 현장과 증거물을 그 습득해서 보존하는 매뉴얼입니까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네. 그 우철문이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어?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무슨 어디 도지사 나간다고 그런 아, 사람들 그래요? 아닙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우철문이는 삼성물산에 최근에 고문으로 들어가고 하하.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다.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쁜 짓 하면 보호해 주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때는 사고 친 사람 승진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작동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테러 예. 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도 이 예.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할 그런 계획이고, 국가테러위원회가 이번 예.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 할 흐름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건지도 너무 이제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이 국정원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국정원이 안 나서는데 테러로 지정이 되면 국가정보원이 나서가지고 예. 그동안에 법원에 제출된 그 재판 기록하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네. 그리고 그나마 확보돼서 조금이라도 어떤 증거물이 다 국가정보원에 와서 테러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그물을 넓고 촘촘하게 쳐서 다시 조사 수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의 완전히 수사 달라지는 역량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해야죠. 예. 그 전문가들이니까 네. 이 관점과 접근을 달리해서 새롭게 네. 그야말로 재인망식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하여간 참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요. 아직도 네. 많은 분들이 2년이 지났지만은 네.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이 네. 됐고 책임 있는 또 집권 세력이 됐으니까 이게 뭐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두기보다는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백색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온 의원님 김에 말씀하시죠. 저도 그 내란 과정 전체를 그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예. 박선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결코 물러설 수 박선원의. 없습니다. 예, 네. 그 어떤 거라도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 책 여러분 예.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문제를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